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코타로예요. 오늘은 운명의 상대 왜 필요할까? 운명의 상대가 과연 왜 필요할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단순히 뭐 외모, 장소, 뭐 돈을 잘 버니, 학력이 좋니, 뭐 몸이 좋니, 뭐 이세가 똑똑하니, 뭐 그런 거 말고 왜 우리는 운명의 상대를 그렇게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나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운명의 상대를 계속 쑤셔서 넣어주려고 하는 이유를 한번 궁금해서 한번 끝까지 파헤쳐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총 9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벌의 카드로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빽빽한 일정으로 갈 때가 많아서 막 혼자서 막 10시, 12시간, 13시간 운전해서 막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막 조금 위급하게 갈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누구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해서 혼자 며칠 가고 이러는데 그리고 나면 좀 멘탈이 많이 털려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또 막 살짝 왜 이제 왜 살짝 이제 위험한 일이나 그런 거 조금 약간씩 이제 느껴지시거나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촉이 좋으신 분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우 이제 조금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싶을 때는 절에 가서 기도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 근데 그런 시기가 좀 뭐 2주에 한 번 뭐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러니까 좀 지칠 때가 많아요. 아, 근데 말이요. 왜 이렇게 운명의 상대를 막 강요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제 그 꿈이 좀 잘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안에 그러신 분들 은근 있지 않아요? 꿈이 좀 잘 맞고 촉이 잘 맞고 이러신 분들 누구 돌아가시기 전에 꿈에 나타나고 뭐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무슨 대학 입학하기 전에 대학교 건물이 보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근데 좀 특이한 건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하면서 이제 시험 볼 때 입시 손녀 손자 막 이렇게 행동 반경 안에서 또 그것도 괜찮은 애를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가지고 이제 또 걔네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또 야, 우리 손녀나 손자가 이렇게 괜찮은 애라고 근데 이렇게 운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상한 애한테 데이고 힘들어하고 눈물바람에 뭐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되게 손자 손녀가 좋아 보이니까 우리 화촉을 맺자고 위에서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소매 밑에 거래라고 하거든요. 소매 밑에서 거래를 막 해가지고 이제 손녀들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맞춰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집안에 이제 가장 일명 이제 뭐지? 신기라고 하기고 뭔가 조금 꿈이 되게 잘 맞는 분 있잖아요. 뭐 엄마라든지 뭐 이런 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우리 손녀 손자 사위 막 이렇게 사위감 다 구해놨다고 오라고 그렇게 막 꿈에 막 여러 차례 나타나고 또 막 이상한 애 사귀고 있으면 그놈은 아니라고 귓가에 계속 떠들어야 되고 아무튼 그러죠. 예. 일단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귀시는 경우 이제 정말 그동안 정말 나 왜 이렇게 근데 또 반면에 모르겠어요. 근데 또 반면에 또 두려움이 또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운명의 상대가 언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만 하면 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난 아직 준비가 안 된대. 나 아직 겁이 나는데. 나 아직 누군가를 책임질 만한 자신이 없는데. 막 아니면 내가 다음 내년까지 내가 건강할지 안 건강할지 모르겠어. 그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막 혹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약간 썸을 타는 누군가가 있어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그 썸을 타는 상대가 울까봐 무서워서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되게 웃긴 건 정말 막 그 손주 손녀들을 이렇게 화촉을 이렇게 이뤄주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비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기도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기도를 해요. 그 하늘나라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유 손주 손녀들 장가 보내려고 기도 엄청 하세요. 장가 보내려고 기도 엄청 하십니다. 진짜 물 떠놓고 기도 엄청 하십니다. 그리고 막 뒤져가지고 그 손녀 손자들 그 이제 생활 반경 아예 괜찮은 애 확 수색해가지고 진짜 영원히 괜찮은 애들 있잖아요. 다 괜찮은 애들. 다 괜찮은 애들. 되게 인간 됨됨이 많이 보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가지고 속상해하지 않은 애들 다 맞춰보고 다 보고 해가지고 딱 골라가지고 위에서 이미 어르신들끼리 다 합의가 돼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골라놨다고 빨리 가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그게. 전생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혹은 그냥 어르신들이 잘 골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생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보니까 상담하다 보면 실제 보니까 주변에 있거든요. 우리 라방 식구들 같은 경우 있으니까 그 경우 되게 흐뭇하죠. 행복해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운명의 상대 하는 게 이해가 가긴 가요. 우리가 왜, 근데 이제 또 철학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의학적이나 철학적으로도 분석을 해보면은, 사랑이라는 게 내면의 목표잖아요. 외부의 목표는 뭐 돈, 1등, 뭐 승리, 뭐 명예 이런 거라고 쳐요. 근데 이제 내부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제일 강한 목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내면의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인간이 좀 더 단단해지지 않나. 성숙해지지 않나. 그리고 좀 더 원대한 포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되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왠지 옆에 있을 때마다 주눅이 들고 용기를 깎아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옆에 있음으로써 그냥 용기가 더 나고 내가 나로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보살펴 줘야 되고 내가 막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왜 우리가 되게 재밌는 게 애완견이나 강아지를 키울 때 오히려 더 막 열심히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게 되고 더 열심히 살게 되고 더 아우 집도 사야지 막 이렇게 되고 그런 분들도 있고 서로가 기대가 서로 이제 애완견을 우리가 내가 애완견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애완견이 내가 어쩌면 애완견한테 약간 기대서 이제 성장한 느낌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왜 부모는 아이를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받기만 한다기보다 주기만 한다기보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 생기면 여차할 때 그래도 실종 신고라도 해주겠지 이런 느낌. 찾아주겠지. 나를 내가 사라지거나 연락이 끊기면 찾아주겠지. 실종 신고라도 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힌트만 줘도 나를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런 생각. 그리고 진짜 위급할 때 내가 사인을 하면 그래도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지. 아, 근데 이제 바다 낚시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할까요? 물론 이제 GPS 되는 걸로 다 요즘 다 하고 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그래도 그거를 해야만 그분이 삶에 즐거움을 느끼니까 계속 이제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번에 사실 제네럴 주제를 저걸 생각했었거든요. 저거 뭐지? 인간은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뭐 2억의 돈이 생기면 나는 과연 행복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제로 생각했어요. 2억의 돈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쓸 것 같고 그 결과는 어떨까? 그런 거였어요. 그게 과연 인생이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자,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세요. 주제는 음, 운명의 상대를 어떻게 피할까라게 그렇고 어떻게 하면 피하지 않고 우리는 왜 만나야 될까?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운명의 상대는 왜 만나야 될까? 왜 피하면 안 될까? 왜 만나야 될까? 그런 내용이에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골라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번 카드는 좀 재밌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1번 분의 상대 혹은 1번 분 이게 약간씩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카드가 5장이잖아요. 5개의 번호니까 이게 10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1번의 본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대한 비슷한 거를 5개 중에 고르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와 상대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대로 했다면 1번 분들은 이 하단에 있는 느낌이고요. 1번 분들의 상대방은 1번 위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번 분의 상대방, 운명의 상대의 이제 조상님이 생각했을 때 이제 만나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그 수호천사라 해야 되나? 동자 동료라고 하긴 그렇고 수호천사들이 봤을 때 여러분이 이걸 만나야 되는 이유. 이분들이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상대를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 그래 이거는 운명론적이자 결론에 가까워요. 그런 이유. 재밌죠? 카드 자체가. 더 러버스 카드가 떴어요. 러버스 카드가 떴는데 여러분 보면은 딱 보이지 않아요? 이 바다에 사는 인어와 초원에 사는 소녀가 소년과 소녀인데 소녀와 소년인데 생김새도 비슷해. 머리카락도 갈색 꼬불인데 얘는 여자고 얘는 남자야. 얘는 인어고 얘는 남자야.
그래서 서로 다른 세상인데 존재한다는 거 알아요, 서로. 우린 진짜 천생연분이야. 근데 너랑 나랑은 다른 세상인데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 너의 존재를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대화는 안 되고 서로 막 이미지만 알아. 근데 더 러버스 카드 확실하게 떴죠. 그러니까 일본 분들의 조상신들, 이제 돌아가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든 뭐 이런 여러분들 아껴주셨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라든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라든지 여기서 얘기하는 조상씨는 일본 분들을 어린 시절에 가장 아껴주셨던 돌아가신 누군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천생연분과 만나야 된 이유는 더 러버스기 때문에, 진짜 천생연분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있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손자, 손녀들 꿈에 나타나서 사위가 마련해놨다. 놓치지 마라. 언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어머니나 아버님의 꿈자리에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이제 약간 좀 그런 좀 영감이 좀 세신 분한테 나타나서 이 사윗감 나타났다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울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자 사위나 손녀 사위나 일본 분의 사위나 손녀감이 나타났다. 꿈에서 아마 매개체를 통해서 얘기해줄 가능성이 높고, 보자마자 느낌이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분들은 이거 얘인 거 같은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점지해주고 간 손자감 사위감이 얘인 거 같은데, 일본 분은 확실하게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느낌으로 나오냐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평상시 같으면 무서워서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상대방은. 그래서 되게 부담 느낌 있고 오히려 그냥 같이 밥도 안 먹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 성격이, 일본의 상대방 성격이 그랬을 사람인데, 이상하게 남들은 막 저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인데 무섭다, 가까이 가기 싫다, 이런 느낌 들 수 있는데, 일본 분의 상대방은 이상하게 일본 분이 되게 친밀하다, 사람 냄새 난다, 좋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안 까다롭다, 안 도도하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러분한테 친밀감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면서 강아지처럼 이렇게 쫓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더 스타카드 막 여신이에요. 막 아름다움을 간장하는 막 아프로디테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강아지는 되게 그냥 따르는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밀감 느끼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외로 뭐 얼어있지도 않고 나한테 막 잘난 체 하지도 않고 되게 친밀하게 친밀감 있게 되게 다가오니까, 여러분은 의외로 또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좀 덜 피곤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졸졸 잘 쫓아온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그래도 왜 우리 강아지들 키울 때 있잖아요. 되게 조만한데 막 도둑 오고 그럼 짖잖아요. 그러면은 막 나쁜 거 하면 짖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똑똑해. 근데도 불구하고 강아지가 왜 옆에서 짖어주고 이러면 용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뭉클하잖아요. 아유, 주인 지키려고 그러네, 조만한 게,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또 되게 뭉클하잖아요. 아유, 밥값하네, 귀엽네, 이 생각 하잖아요. 그런 느낌. 얘는 그래도 밥값은 하네, 이런 느낌. 그러면서 되게 기분 좋다, 막 이런 느낌. 얘 밥값은 하네,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그래도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얘는 되게 순수한 애니까 나를 배신하진 않겠지. 얘는 그래도 밥값을 하는 애네. 얘는 그래도 용감한 애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일본 분들 상대방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조상들이 봤을 때는, 조상신이 봤을 때는, 일본 분들을 일본 분들의 외면이나 외향적인 면을 보고서 똑똑하네, 예쁘네, 굳건하네, 이런 부분을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면을 보고서 아마 추천해 주셨을 것 같아요. 서로
푹신푹신하게 안정감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분의 상대방은 그 이 강아지처럼 주인을 잘 따르고 자기 밥값도 하고 푹신푹신하고 어떤 맹목적인 그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충성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강아지도 솔직히 그 몇십 년 동안 거의 한평생 주인만 보고 살 텐데 그냥 뭐 조금 예뻐해주다 버리고 조금 예뻐해주다 버리고 이런 사람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의 조상 역시 고르고 골라서 이제 용맹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이제 여러분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라면 맡겨도 괜찮겠다.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 같은 우리 손녀를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귀여운 강아지 손녀를 이 정도라면 일본 분한테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호천사가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사귀어야 되냐면 축복을 받았어요. 이미 여러분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길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길이 숲속에 우리가 혼자 길을 들어갈 때는 무서울 때도 많아요. 근데 그 숲이 약간 산신령이 제대로 있고 따뜻하고 햇빛이 잘 비쳐서 축복을 받은 곳이면은 되게 혼자서 산길을 가도 무섭지가 않고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산짐승도 많아요. 자잘한 거, 뭐 다람쥐, 뭐 새 이런 것도 많아요. 축복을 많이 받은 산들은. 그렇기 때문에 밝고 따뜻하고 휴향이 되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 산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호천사들은 일본 분들이 그 산길을 이렇게 축복받은 길을 가길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동반자잖아요. 그 산행에서 동행할 때 축복받은 길을 따뜻하게 가길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혼자서 이 산길을 가는 것보다 이제 뭐 동반자랑 같이 가면 더 아름답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사냥개든 뭐든 뭐 말이든 뭐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옆에서 지지해주는 누군가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냥개는 파수견의 역할도 하니까 또 이제 뭐 소리 들리면 바로 짖고 냄새도 잘 맡고 혹은 이제 말이라서 뭐 이렇게 태워주기도 하고 짐도 막 이렇게 실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둘 다 비슷한 그림이 나왔죠? 얘는 숲이고 얘는 나무예요. 일본 분들의 상대방의 수호천사 역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산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정상 위에 올라가야 되는 어떤 모험가라고 쳐요. 그런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쳐요. 사명감을 갖고. 이 산 정상에 올라야 돼, 일본 분들은. 근데 이 일본 분의 상대방은 그 길을 미리 이제 조금 파수견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렇게 높은 나무에 미리 올라가서 이렇게 몸이 작고 날렵하니까 여러분 조금 오랜 여행이라든지 짐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막 검도 있고 갑옷도 있고 짐도 있고 이래가지고 발걸음이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반면에 작고 날렵하니까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이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이 주변을 미리 정찰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쵸? 대신에 이제 몸이 작고 약하겠죠. 그런 부분.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존재잖아요. 미리 산에 이제 이렇게 도적이 있는지 괴한이 있는지 뭐 적군이 있는지 이렇게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존재가 일본 분의 상대방인 것 같아요. 작고 날렵하고 나무를 잘 타거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잘 봐요. 냄새도 잘 맡고. 이런 거에 전혀 부담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호천사 역시 일본 분의 상대방을 추천하는 이유가 먼저 앞장서서 나무에 올라타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 이쪽이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혹은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뭐 이 사람이 막 의기양양해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뭐 칭찬해주세요 주인님 뭐 이런 느낌 정도로 꼬리 살랑살랑 이런 느낌이라서 네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이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영웅이라면 상대방은 이제 그런 여러분을 그 미리 이제 정찰해주는 파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수호천사 역시 이런 면에서 서로 이제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상대방을 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둘 다 서로 상대방을 봤을 때 왠지 또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아마. 의외로 먼저 다가가는 건 일본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 분들은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어떡하지 하면서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딱 마음이 반반인 거예요. 혼자 가도 되는 길인데 굳이 누군가를 가져가기에는 내가 너무 위험 요소가 많지 않을까? 혹은 이제 그동안 너무 배신을 많이 당하거나 너무 어려운 일이 많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 분들은 더 이상 그 책임을 지고 싶지도 않고 배신 당하고 싶지도 않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동틀 때까지 5개의 그 지팡이를 잡고서 이제 서로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을 봤을 때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고 갖고 싶긴 한데 감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갖고 싶긴 해요. 진짜 내가 너무 갖고 싶어. 페이지 코인이니까 진짜 내가 갖고 싶은 무언가예요. 그런데 감히 말은 못하겠어. 이게 역방향이 됐으니까 감히 말은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참 어렵다 그쵸? 누가 먼저 말문을 트냐 이게 되게 어려운데 상대방 1번 분의 상대방은 고민만 할 것 같아요. 감히 못 다가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갖고 싶긴 한데 감히 못 다가갈 것 같아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막 고민을 막 하는 거죠. 더 이상 책임지기도 싫고 무언가를 책임지기도 싫고 무언가를 뭐 배신당하는 것도 짜증나고 혼자서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동반자를 얻어야 될까 과연? 그런 고민을 막 해요. 그래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둘이 왜 만나야 되냐면 왜 이제 1번 분과 운명의 상대가 만나야 되냐면 아르세유 타로에서 컵의 왕은 무슨 느낌이냐면 부유함이래요. 잘 보존된 재산, 당신을 더 부유하게 할 금발의 남성, 그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상황적으로 이 사람만큼 믿을 만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더 부유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이것은 과학이래요. 네, 그렇대요. 상황적으로는 그래요. 아무래도 좀 더 덜 피곤하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카드에서는 에이스 스워드가 역방향이 됐는데 그 왜 있잖아요. 이게 뽑히지 않는 검으로 느껴지거든요. 에이스 스워드가 정방향이었으면은 이걸 뽑았을 거예요, 검을. 근데 이제 역방향이 되면서 이게 뽑히지 않는 검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왜 우리가 왜 늑대가 있고 사냥개가 있고 왜 되게 애완견이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원래 이렇게 되게 착하고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어떤 강아지 같은 존재였다 쳐요. 원래는 되게 더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더 마음이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을 만나면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그 잘 갈무리가 된다고 그러네요. 잘 사용이 되고. 왜 우리가 칼을 막 휘두르면은 안 되고 필요할 때만 써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부분들이 그런 이제 날카로운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음으로써 혹은 여러분을 만나서 이제 상처가 잘 아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뽑히지 않는 칼이 됨으로써 안전하게 아름답게 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적으로는 가능성에 대한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운명론적으로는 1번 분이 운명의 상대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성공과 작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렇게 하늘 위에 또 다른 더 넓은 창공이 있다. 더 높게 날아야 된다. 더 멀리 날아야 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너무 이제 지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은 충분히 그게 가능한 사람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안주하지 않고 더 멀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정된 우승이나 한정된 현실이나 한정된 무언가를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최고가 돼야지가 아니라 뭐 아시아에서 최고가 돼야지, 한국에서 최고가 돼야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경계 자체를 정하지 말고 그냥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노력해도 주변에서 가져가는 사람만 있고 막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막 외롭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되게 잘 무너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서 상대방을 만나면 좀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그래도 내 이 여행길에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조금, 그래도, 배신하지 않고, 옆에 좀 따라줄, 조그만한 거 뭔가 복실복실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도 찾고, 덜 지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런 면에서 1번 분의 상대와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상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소천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의 본심이라 해야 되나? 여러분의 마음속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상황은 세계적 상황,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운명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5가지, 총 9가지 이유를 들어서 1번 분이 운명의 상대를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번 카드는 여기가 이제 운명의 상대를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2번 분 밑에 카드, 위에 카드는 2번 분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조상신들이 생각했을 때 2번 분과 운명의 상대, 2번 분의 상대가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수호천사가 생각했을 때 2번 분과 운명의 상대가 서로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서로 2번 분과 2번 분의 상대, 운명의 상대가 서로를 봤을 때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거는 상황적으로 이 두 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건 운명론적 관점에서 두 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를 총 9장의 카드로 이제 설득하고 있어요. 혹은 근거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시면은 두 분은 정말 성격이 달라요. 2번 분은 뭔가 타고난 서바이버 게임이나 노래 경연 대회나 무언가 타고난 선수예요. 우승 선수예요. 뭐 운동 선수든 노래든 뭔가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재능으로 항상 경쟁에서 이겨왔고 이제 골든 컵을 쥐는 사람이었어요. 이번 분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재능이 있고 가슴속에 어떤 게 있어서 그거를 뒤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막 발목을 잡고 해도 정상 위에 올라가서 경쟁을 이겨내고 이 골을 쥐고 그리고
왕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이번 분의 인생이 참 훈련의 연속이다. 힘든 일정을 다 견뎌내고 저거를 진짜 우승컵을 쥐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분은 그냥 그 경쟁이나 그 일 자체를 그냥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분의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냐면 퀸컵인데 근데 여기서 이 퀸컵의 느낌은 달라요. 그 물과 포도주 성배가 있고 책과 붓이 있고 그다음에 비둘기와 정갈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화적인 부분도 있으면서도 그 정갈의 어떤 독성도 있고 그리고 성배와 물도 있고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사람이 그 단순히 감정이 넘치는 막 고백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여왕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보면서 표정은 무표정하게 하면서 자신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정면을 정확하게 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계측하고 계량하고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난 여성으로 보여요. 단순히 막 너무 좋아 고백하는 그런 소녀의 느낌이 아니라 냉정하게 따질 것 다 따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저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체크하는 사람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독신 여성이라든지 독신 남성이라든지 뭔가 자기의 집과 소유물과 먹고 살 만한 것들이 이미 현실적으로 다 마련이 된 어떤 전문직의 여성의 느낌? 남성의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직종은 아마 연구직이라든지 주로 앉아서 하는 일, 사무직, 연구직, 뭐 계산하시는 분, 회계장부 혹은 감리 뭔가 두 개의 물건을 서로 비교해서 장단점을 체크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그 마찬가지로 옆에 카드 역시 투 펜타클이 떴는데 이 사람 역시 앉아있고 두 개의 펜타클을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물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 혹은 두 개의 사안 중에 어느 게 더 나은지 항상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건 물질에 가까워요. 생각이 아니라 그 두 개의 물질 중에 어느 게 더 잘 팔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판단하고 그 계산을 하는 어떤 느낌이 아닐까. 감리, 감수, 뭐 MD, 뭐 계산하시는 분, 연구원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분이랑은 정반대의 입장이죠. 이분이 뭐 MBTI로 따지면 뭐 ISPT인지 PJ 뭐 그런 거라다면 이 밑에 있는 이번 분들은 뭐 E 뭐 이런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되게 활동적이고 가슴 안에 있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서 그걸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골로 향하는 느낌이고 그거를 이제 왕자에 이렇게 탁 이렇게 쟁취하는 느낌이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두 분이 만났을 때는 서로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조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누구한테 충격적이었냐면 이번 분의 상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은둔자이자 행맨이자 뭔가 이제 그런 사람에 가까운데 이 사람의 행맨 카드가 이제 거꾸로 뒤집히면서 추락하는 천사의 느낌이거든요. 추락하는 천사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이번 분의 상대방은 두통이 생겼거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거나 뭔가 머리가 띵한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다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인간이 있구나 진짜 하면서 좀 어떤 쇼킹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봤을 때 와 되게 고급스럽다 매력지다 막 이렇게 되게 막 소녀소녀하다 섬세하다 뭐 되게 상냥하다 뭐 이렇게 되게 뭔가 내가 갖지 않았던 뭔가 되게 차분한 느낌을 받고서 오히려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번 분의 상대방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조상신들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서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정반대의 느낌이에요. 상대방은 좀 나이가 조금 들고 조금 차분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여러분은 좀 에너지가 넘치고 그 가슴 안에 열정과 재능도 있고 행운도 있고 무지개 그리고 양옆에 이제 요정들이 이쪽 길로 가면 돼 하고서 인도해주는 어떤 정령이라든지 소신도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반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 수호천사 역시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끝없는 쓸데없는 고민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론 이제 잘 고르면 좋죠. 가성비가 더 좋은 물건을 고르고 더 좋은 무언가를 고르고 좋죠. 손해 안 보면 좋죠. 현대 사회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끝없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앉아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멈춰주고 싶었나 봐요. 끝없이 고민하는 그 고민을 멈춰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번 분의 어떤 그 막 앞을 보고 달려가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어 했고, 마찬가지로 이번 분에게는 무슨 느낌이냐면, 경주마한테 당근으로 유인하듯이 이번 분이 이 경쟁에서 지치지 않고 홀로 이제 달려가는 어떤 원동력을 이제 심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번 분은 사실 좋아하는 상대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목표 의식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그래도 맨날 이제 경쟁하고 우승하고 이런 나날이면 이번 분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맨날 발목 잡는 사람밖에 없고. 그런데 이왕에 작은 승리를 거머졌을 때 이제 이번 분이 상대방에게 고백을 할 수 있는 타이밍과 분위기가 된다면 그래도 조금 이벤트가 되면서 삶의 즐거움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분과 이번 분의 상대방이 아마 서로 봤을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번 분은 이제 내가 왕자에 앉았고 이제 컵이 있으니까, 우승컵이 있으니까 고백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번 분의 상대방은 두통이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 생각이 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방은 이제 4개의 컵 위에 올라탄 이런 쥐가 보이죠? 뭐냐면 이렇게 버리지 못한 어떤 캐캐묵은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뭔가 위태롭고.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 컵을 쏟아 버려야 이 쥐도 도망가고 이 컵을 깨끗이 씻어서 새로 무언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캐캐묵은 무언가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번 분의 상대방은, 이번 분은 뭐냐면 이미 다 한번 자리에 앉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풍지평파라든지 뭔가 재해가 닥쳤다든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그 여정을 다시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작은 경쟁과 작은 승리예요. 그리고 잠깐 앉아서 이제 치즈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고백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번 분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이번 분의 상대방은 일단 버리지 못한 무언가를 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이런 뭔가 회전하는 계속 반복되는 무언가를 버릴 수 있고 캐캐묵은 그 무언가를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번 분 역시 이제 이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서 다시 또 출발할 수 있는, 여정을 떠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운명론적으로는 이번 분과 이번 분의 상대방 중에 이번 분의 상대방에게 좀 더 이제 운명론적으로는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면의 소리, 터닝인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를 좀 더 들어라 이런 의미의 카드가 떴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막 소음들 있잖아요. 그 소음들로부터 다 차단하고 자기의 내면의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거 역시 이제 점점 더 집중해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제로가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그 밖의 목소리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내 안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고, 이번 분의 상대방들이 거기에 한 발 더 앞서서 이제는 조금 무념무상의 상태로 조금 가다 보면은 또 다른 이번 분의 상대방, 그러니까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뭔가 약간 경계 어린 그런 표정으로 밖을 보는 2번 분의 상대가 있다면 2번 분은 장차 이제 2번 분의 상대는 2번 분을 만나서 장차 이렇게 평화롭고 눈을 감고 웃는 모습으로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이제 2번 분과 2번 분의 상대방이 만나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9장의 카드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 사랑해요. 운명의 상대를 왜 만나야 되나 이거에 대한 카드인데요. 아래 부분이 3번 분이고 위에가 3번 분의 상대방이에요. 3번 카드 할게요. 운명의 상대를 우리는 왜 만나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카드인데 아랫부분이 3번 분이고 위에가 3번 분의 상대방이에요. 물론 이제 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상신이 봤을 때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 수호천사가 봤을 때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과 상대방이 서로를 봤을 때 직감하는 어떤 면,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상황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 운명론적 면에서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보시면 알다시피 저는 좀 카드가 다 개연성 있고 약간 그림이 비슷비슷해요. 보면은 이 나뭇가지 위로 이렇게 나비가 확 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 쇠창살 위로 새가 확 하고 날아가죠. 전반적인 이거를 어우르는 얘기는 자유의지, 자유, 진정한 이해. 이 진정한 이해 카드 오쇼젠에서 진정한 이해는 이것도 자유에 대한 이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자유롭지 않죠?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자유예요. 3번 분은 3번 분의 상대와 만남으로써 자유롭게 돼요. 되게 특이하죠? 여기 보면은 6개의 기둥 카드 역시 이제 그 카드 역시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이렇게 조금 어떤 되게 힘이 센 남자가 마치 쇠창살을 뜯어서 자유롭게 만드는 느낌? 그리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느낌? 새가 쇠창살과 바깥이 사실은 이분법된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느낌. 그리고 밑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예요. 이 3번 분은 상대방과 만남으로써 자유롭게 되고 3번 분의 상대 역시 여러분과 만나면서 자유롭게 돼요. 조상신이 봤을 때는 3번 분이 안타깝다, 도와주고 싶다, 따뜻하고 편한 화롯불 있는 집에서 살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다, 우리 뭐 이렇게 우리 딸, 아들, 손주 뭐 이런 식으로 손녀 너무 힘들다, 이거 좀 구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얘는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 도와주고 싶다, 구해주고 싶다. 얘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무언가만 계속 있고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3번 분의 상대방은 조상신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보면은 이 양치기가 양도 많고 따르는 동물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신의 어떤 사도가 이제 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성배 같은 걸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해요. 먹고 싶지 않아 해요. 얘는 충분히 다 있는데도 먹지 않아요. 지금 너무 무책임해요. 자기의 생명조차 돌보지 않아요. 먹지 않으니까. 주변에 돌볼 것들이 많은 양측인데 먹는 거 자체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조차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상신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수호천사들 봤을 때는 전생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운명적인
그런 그 연인을 되게 많이 겪었다. 수많은 그 환생과 윤회 속에서 여러분은 만나서 계속 연애를 해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수호천사는. 텐컵 자체가 여기서는 되게 감수성 어린 부분이거든요. 소녀와 소년일 때 만났다. 그 컵들이 이렇게 풍경처럼 매달려 있고 되게 아름답게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전생에 만약에 뭐 13개의 윤회를 거쳤다면 최소 3개 이상은 만났었다. 3개 이상은 만나서 연애를 해봤다. 사귀어봤다. 사랑을 해봤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한 명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봤다.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리움이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 풍요 속에서도 먹지 않고 있고, 무언가 결핍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은 이 괴로운 환경 속에서 상대방을 만나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자유의지를 표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너무 시달려 왔거든요. 갚아야 되는 빚, 갚아야 되는 부모의 빚, 갚아야 되는 부모로부터 갚아야 되는 무언가 효 사상도 아니고 뭔가 계속 갚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빚진 것도 너무 많고 빚더미에 있어. 내가 진 게 아닌데 빚더미가 있고 부모로부터 독촉을 당하고 있고 주변 상사로부터 욕을 먹고 있고 꾸지람을 듣고 있고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혹독해요. 웬 나는 빙판 위에서 자야 될까? 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야 될까? 그런 생각하면서 살 것 같아요, 3번 분은. 나를 지켜주는 건 하나도 없고 진짜 추운 막 빙판 위에서 이불 하나 텐트 하나 덮고 자는데 그 밑에서는 또 막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자야 되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수호천사들이 봤을 때 여러분은 이 사람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은 처음으로 이 옛날에 느껴봤는데 이 따스한 느낌? 뭔가 내가 잃어버렸던 반쪽의 운명의 상대를 찾은 느낌? 이런 느낌이라면 3번 분은 자유의지로 처음으로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이 부모로부터의 쇠사슬, 환경으로부터 쇠사슬을 끊어서 상대방에게 날아가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들은 그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족쇄가 어떤 거든 간에 좀 벗고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면 그한테 가보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달라질 거래요. 자유의지를 갖고 처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상대방한테. 가보세요. 상대방은 의외로 힘이 되게 세요. 그리고 이미 지금 환경 자체가 이 사람은 이미 무언가를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승리를 걷어놨고 갖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감옥도 자기 스스로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뭐 이런 부분들이 감옥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집이 너무 세, 집안이 너무 좀 세, 아니면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 아니면 저 사람은 이렇게 명예로운 무언가이기 때문에 남들 보는 시선이 너무 많은 있는 사람이야. 유명세에 시달려 혹은 뭐 무언가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경호원이 많아,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얼마든지 자기가 스스로 열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아무것도 모르는 꼭두각시라든지 부모님이 뭐 한 거에 어쩌다 운이 좋게 운수가 트인 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가업을 물려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새로 차려도 잘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안 먹은 이유가 그냥 일어나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살아야 될 이유를 딱히 못 느끼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쟤는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삶에 의욕이 없냐? 안 먹냐?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연인을 반쪽을 찾음으로써 이 사람은 자기가
이 감옥으로부터 탈출을 해서 혹은 이 감옥의 새창살을 자기가 벌리고 나와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체를 벌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세상 이민을 갈 수도 있고 뭔가 이 사람은 더 한 단계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하는 가업이 조만조만한 어떤 거였다면 이 사람은 운명의 상대를 만남으로써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뭐 부모님이 하는 가업이 뭐 30명 정도의 종업원 수준이었다면 이 사람은 300명도 거느릴 수 있고 3000명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운명의 상대를 만났어야만 이 사람은 조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으로 이 족쇄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와서 이 사람의 어깨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 너무너무 빈곤했어요. 막 이렇게 막 눈보라 이 비슷한 느낌 보이시죠? 눈보라가 막 있고 춥고 막 신발은 없고 이 와중에 너무너무 힘든데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는 돌멩이까지 등에 짊어지고 있어. 왜 이 돌멩이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눈보라는 너무 세고 막 옷은 너무나 춥고 막 이런 거예요. 눈보라가 너무 세니까 앞을 볼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은 상대방을 보는 순간 자신의 이런 처한 환경이나 상황들이 다 거칠 거예요. 거치고서 순간 딱 이 사람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곁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이 사람 곁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이 전사, 인디언 전사 혹은 이 신의 어깨로 가잖아요. 나는 이대로 있다간 진짜 죽을 것 같아.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때요? 이렇게 이 산 정상에 있는 신이나 인디언 신 옆에 새가 이제 얼른 어깨에 올라탔어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살 것 같아. 가는 거예요. 가요. 가면 환경론적으로 어떠냐면 이 여러분이 서로 마주쳤을 때는 이 사람은 힘이 나서 자기를 쥐고 있던 어떤 감옥으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헐크처럼 힘을 내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사람을 봤을 때 너무 매서웠던 눈보라가 거치면서 앞이 보이면서 이 사람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깨에 타야 된다. 이 사람 곁에 가야 된다. 무조건 느낄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가요. 가면 8개의 코인 자체가 모든 분야의 극단의 균형이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각의 위대함, 성공, 안정. 근데 여기서는 안정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어깨에 타기만 하면 안정돼요. 그리고 상대는 어떠냐면 변화를 거쳐서 승리하죠. 어떻게 보면 변화를 거쳐서 승리해요. 이 사람은 여기서도 승리하고 여기서도 승리하고 그쵸? 이 사람 드디어 변화를 거쳐서 승리해요. 그전에는 어떤 그 집안이라든지 가업이라든지 무언가의 고치의 형태였다면 이제는 나비가 돼서 완전히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거를 촉매된 거예요. 이 사람은 날개가 있었어요 원래. 근데 안 움직였어. 안 먹었어. 그랬는데 여러분이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이 사람은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운명의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이게 운명론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의외로 3번분의 상대방을 위해서 이 운명론적으로 만나야 돼요. 왜냐면 3번분의 상대방이 이게 여기서 이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자유를 얻는다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오쇼젠에서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게 나비가 될 수 있게 날아오르는 존재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촉매제로 작용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게 바깥과 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나눠놨던 부분들이 안과 밖이라 해야 되나? 그런 영역들이 뭐 이거는 아버지가 정한 길이니까 내 길이 아니야. 아버지가 정한 길인데 굳이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데 굳이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막상 여러분이 촉매제가 되면서 그럼 자기 사업을 더 버리면서 아, 그게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내 안에도 있던 부분이고 있든 없든 간에 내 안에도 있었던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좀 개념이 바뀌어요, 상대방이. 그러면서 더 큰 사업가가 되든 더 큰 자수성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이 무언가 깨닫게 돼요. 사실은 내 안에도 있었던 부분이고 내 안에도 있었던 영역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그냥 탁 트인 공간이구나. 내가 계속 구역을 나누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면 안 먹겠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그런 나누고 하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다는 걸 이 사람이 좀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은 촉매제를 통해서 이미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3번 분과 3번 분의 상대는 그렇죠. 조상신이 봤을 때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안 먹고 있으니까 풍요로운데 안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워낙 빈곤하니까 또 신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갖고 이 사람 곁에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3번 분의 상대방은 이미 윤회를 통해서 최소 3번에서 4번, 6번 많은 사람들은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서 9번 정도까지는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아름답게 살고 아름답게 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부드러움과 충만함이나 뭔가 자신감이라 해야 되나? 그 애틋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3번 분의 상대방의 마음속엔 그게 있어요. 그리고 3번 분의 마음속으로도 이게 맹목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그전에는 아, 돈 아껴야지 이건 나한테 너무 과분해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 뺏기고 누군가에게 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처음으로 여러분이 그냥 맹목적으로 저 사람 어깨에 가야겠다, 저 사람 옆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이렇게 촉매제가 되면서 상대방은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은 처음으로 이제 매서운 어떤 세상의 눈보라로부터 처음으로 이제 조금 눈을 좀 트여서 이 사람밖에 안 보이게 될 거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거고, 날개가 있는 존재가 될 거고, 촉매가 돼서 여러분은 상대방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운명론적 카드 역시 이것은 상대방의 진정한 이해와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운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운명론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9개의 카드가. 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운명의 상대를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9장의 카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래 부분은 4번 분이고요. 위에 부분은 4번 분의 상대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상신이 4번 분과 4번 분의 상대가 만나야 되는 이유. 이 수호천사가 4번 분과 4번 분의 상대가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거는 4번 분과 4번 분의 상대방이 딱 만났을 때 우리가 만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이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제 4번 분과 4번의 상대방이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것.
이것은 이제 운명론적 관점에서 4번분과 4번분의 상대방이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초상신이 봤을 때는 그 4번분의 상대방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4번분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카드에서 엠파이어 카드가 뜨고 엠파이어 카드가 뜨고 여기서 또 이제 엠파이어 카드가 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황제, 여황제 이 4장의 카드 중에 3개가 황제를 의미하는 카드가 떴어요. 4번분의 상대방은 황제에 준하는 누군가가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사장은 아주 간단한 거고 회사 사장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어떤 무언가의 총수 우두머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회사 사장으로 의미하긴 그래요. 무언가의 우두머리예요. 하다못해 뭐 의원, 뭐 하다못해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 해야 될까? 무언가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거대한 어떤 집단을 책임지고 통갈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 뭐 황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황제인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 의원, 판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단순한 중소기업이란 느낌은 안 들어요. 이 무언가를 책임져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4장의 카드 중에 3장이 황제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밑에 있는 카드 역시 황제 카드가 또 떴어요. 킹 오브 컵이 또 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이 왕후를 선택한 거예요. 4번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왕이 왕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왕후가 왕비로 간택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긴 하는데 되게 인생이 고달파질 것 같지 않아요? 왜 선택을 했을까? 그래서 지금 4번분의 상대방, 운명의 상대는 이미 여러분을 보는 순간 왕비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혹은 이제 왕비라면, 절대 왕권을 가진 왕비라면, 내 왕을 선택해버렸어. 도망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상대방이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조심할 점이 이제 과거의 인연들 다 잘 정리하고, 네. 여기 보시죠. 클리닝 투 더 패스트. 과거 좀 정리하셔야 돼요. 과거를 좀 지우셔야 되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막 자잘하게 이제 여러분한테 계속 쫓아오시는 이제 컵의 기사 이것도 좀 그만두시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조상신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투코인을 가진 어떤 재간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투코인을 가지고 재주도 부릴 수 있고 귀여운 어떤 토끼죠. 참 재주가 많네, 예쁘네, 귀엽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4번분은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란 느낌이에요. 유튜버라든지 뭐 뭔가 좀 사람들한테 인기를 뭔가 재주를 부리고 노래나 춤을 보여주고 혹은 무언가 자신의 재주와 매력을 선보여서 사람들한테 뭔가 호응을 사고 그걸 통해서 뭔가 칭찬을 받는 존재가 아닐까 4번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는 뭔가 재주가 많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4번 분들은. 그리고 4번 분의 상대방은 그런 4번 분을 조금 그냥 멍하게 보는 존재예요. 관객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대 위에 어떤 배우라면 상대방은 관객인 거죠. 근데 한필이면 그날따라 왕이 공연을 보러 왔어. 근데 또 한필이면 이 왕이 진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침 이렇게 넉넉히 보는 바람에 왕비가 돼버렸어.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수녀원에 들어가 버리거나. 근데 또 되게 웃긴 거 알아요? 중국인가? 그 어디였나? 일본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비구니로 비구니로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눈에 띄어서 결국에 다시 왕비가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인생은 참, 네. 피해도 이건 피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요. 근데 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막 엄청 싫어하고 징그럽고 이렇진 않아요. 또 보면 또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는 컵의 왕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막 슬프고 애잔하게 이렇게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막 거기다 외모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 사람을 의미하는 황제 카드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이, 이 염소? 사냥의 이 머리 스타일 보이시죠? 이거. 똑같죠? 그림체 자체가 완전 똑같죠? 이게 황제를 의미하는 카드와 여황제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상대방은 조금 되게 남성적이지만 중성적인 매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뭔가 되게 감성적이고 되게 대화도 잘 되고 문화예술적인 면도 좀 조예가 있고 그리고 외모 자체도 되게 조금 뭔가 좀 화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은. 그래서 딱 봐도 아 황제인데 그냥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문화예술적인 조예도 깊고 외모도 괜찮아. 그래서 정말 빠질 때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눈에 띄어버린 이 재간둥이 토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의외로 대화도 잘 통하고 문화예술적 조예도 깊고 섬세하고 상냥해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감정의 깊이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감정의 깊이는 정말 정말 풍부하고 풍요롭고 깊어요. 이 사람이 단순히 뭐 얼빠라서 그냥 트로피 와이프로 가지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좋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뭐 왕이면 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뭐 왕이면 다야? 나는 뭐 자유의지가 없어. 뭐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뭐 날 봐봤자 얼마나 봤다고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감정의 깊이가 정말 심해처럼 너무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감정을 가지고 간단히 여러분이 눈에 띄어서 예뻐서 하얀 토끼가 정말 제주도 좋네 예쁘네 가져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감정을 가지고서 다가온다는 점. 그 부분을 이제 수호천사들이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되게 균형 잡힌 인간이고 사고의 깊이나 감정의 깊이도 상당히 깊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는 의미심장하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하고 눈빛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하다. 여러분이 단순히 그냥 방청객들 또 수많은 관객 중에 하나고 그냥 내가 가진 재주와 내 외모만 보고 좋아하는 인간이겠지 하고 가볍게 치부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최대한 늙을 때까지 그 사람의 눈에서 벗어날 때까지 늙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숨기고 버텨봤자 의미가 없다. 상대방과 4번분과 4번분의 상대가 서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4번분은 와 저렇게 위풍당당하고 화려한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4번분의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고집이 세네 이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사람 만날 때 일부러 더 추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막 일부러 막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막 안경 쓰고 최대한 추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요. 눈에 안 띄고 싶으니까. 상대방은 이미 알아요. 그리고 환경론적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방은 끝없이 날아올라야 되는 존재예요. 날개짓을 계속 해야 되는 존재예요. 끝없이 변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계속, 그러니까 심장처럼 좌심실, 우심실이 있잖아요. 펌프질을 해야만 인간이 살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환경론적으로 이 투코인이, 여기서 의미하는 투코인이 저는 뭐로 보였냐면 날개짓을 하는 원동력, 변화의 원동력. 근데 여기선 단순히 변화라고 하기엔 그렇고 내부 순환의 어떤 원동력이에요. 이 사람이 좌심실, 우심실이 있다면 폐가 이렇게 피가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지쳐버리고 날개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랑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가슴 뛰는 어떤 감각을 돌게 해줌으로써 아, 내가 신이 아니라 인간이구나. 아,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를 갈망하는 존재구나. 누군가를 어여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존재구나.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외로운 자리고 차가운 자리잖아요. 무언가를 계속 결정해야 되고, 무언가를 계속 자질을 의심받고, 무언가를 계속 우두머리라는 존재가 되게 외로운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의심받고 공격받고 방어해야 되고 쳐내야 되고, 그리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쓸모 있는 인간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고, 외로운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되게 외롭고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심장의 피처럼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 내가 누군가를 그래도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난 아직 사람이 맞구나. 나 아직 살아있구나. 난 아직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줘요, 상대방을. 여러분은. 그렇게 돼요. 상황적으로는 그렇고, 상황적으로 여러분의 카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떤 컵의 기사가 또 있었거든요. 젊고 연하에. 근데 이게 좌절이 되네. 좌절이 되면서, 이거는, 되게 상대적으로 더 젊고 여성스러운 누군가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제 고백을 하려고 그러고 혹은 썸을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는 좀 좌절이 돼요. 이쪽은 더 순수한 면이 있고 젊고 예쁘고 어여쁜 마음인 거고 이쪽은 깊이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떤 왕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쪽에 더 손을 내밀고 싶어 해요. 여기 보시면 이 노파로 분장한 여자가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이 컵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근데 또 반면에 거울 안에 있는 여자는 이 왕을 봐요. 여러분도 마음이 참, 그쵸? 이 거울 안에 나는 왕을 보고 있고, 이 거울 밖에 노파로 분장한 나는 이 젊은 컵의 기사한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두 개의 마음이네요. 여러분이 뭐 여왕을 연기를 하고 있었다면 진짜 여왕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거를 추천하고 있고 4번분을 위해서는 4번분의 상대방을 위해서는 4번분의 상대방이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힘든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뭐 이렇게 다 처단하고 올라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그 부분에 이 속죄라고 하긴 그렇고 뭔가 너무너무 다 누군가를 다 이렇게 배신하는 누군가를 처단하고 찌르고 죽이고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이 사람이 과거가 있었다면 그 과거에서부터 조금 속죄는 아니지만 벗어나고 씻김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아 그래도 내가 아직 감정이 있구나. 피가 흐르는 인간이구나. 누군가를 그래도 아직까지 애틋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 설레는구나. 이런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누더기 옷이나 복잡한 만화경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4번 분도 4번 분의 상대방도. 되게 웃긴 게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남으로써 서로가 진정한 내가 될 수 있게 해줘요.
괜히 막 엉망으로 하고 가지 마시고, 네, 괜히 고집 피우지 마시고 가세요.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이거는 이제 운명의 상대를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9장의 카드로 물어본 거예요. 밑에는 5번 분이고 위에는 5번 분의 상대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조상신이 봤을 때 5번 분이 운명의 상대, 5번 분의 상대를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거는 수호천사가 5번 분과 5번 분의 운명의 상대가 만나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5번 분의 상대방과 딱 마주쳤을 때 드는 감정과 왜 드는 감정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뭐지? 서로가 서로를 만나야겠다. 만나야 될 것 같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이거는 상황적인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이거 운명론적 관점에서 만나야 되는 이유를 찾아봤어요. 현재 보면은 뭔가 직업적인 관계에서 5번 분은 5번 분의 상대방과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상대방은 코인에 관련된 코인 기사, 그리고 이제 킹 오브 펜타클, 코인의 왕, 그리고 이 9개의 펜타. 그러니까 4장의 카드 중에 3장 다 이제 부유함과 코인을 상징하고 자본을 상징하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밑에 있는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뭐냐면 앉아서 생각하고 있고 행맨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카드가 나왔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4장 중에 3장이 앉아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앉아서 생각하고 있고 무언가 사업을 구조조정하거나 뭔가 그래야 되는데 상대방은 코인이기 때문에 반면적으로 현실적이고 이미 자본이 있으신 분들인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 무언가를 이제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르세유에서 이제 신의 집, 이건 타워 카드라고 보긴 그렇고 신의 집이라고 하거든요. 마르세유에서. 근데 여기서는 신의 집인데 사업 문제에 대한 결정으로 나와요. 사업 문제에 대한 결정으로 나오는데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역설적으로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 5번 분이 이 킹 오브 펜타의 이 뭐라 해야 될까 소의 뿔을 잡고 있는 사람이 5번 분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소가 5번 분의 상대방으로 느껴져요. 5번 분의 상대방은 수없이 많은 어떤 펜타클의 밭을 갖고 있고 그 목줄도 있고 이거를 얼마든지 일궈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5번 분의 상대방은.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의 뿔을 잡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 느낌이거든요. 자, 보세요. 행맨에서 이 나무 뿌리와 이 황소의 뿌리 잡고 있는 사람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행맨에서는 나무에 매달려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다른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행맨이었다면 여러분의 기본 특질 자체가 이번에는 상대방의 뿔에 매달려서 뭔가 조금 세상을 사업을 좀 일궈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카드 역시 이 9개의 코인 천사가 여자분한테 이렇게 나는 9개의 코인을 갖고 있는 천사야. 너를 조금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 이런 느낌. 상대방은. 여러분은 이제 조상신이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 5번 분의 상대와 만나야 된 이유가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인지 포커, 자포자기하고 있고 술만 마시고 있어요. 해변가에서. 그 지금 다가오는 기회가 있어요. 여기 기회가 있어. 잡아. 조상신 입장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자포자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을 겪었든 간에 여기 기회가 왔어.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컵 하나 들고 다가오잖아요. 술에서 깨, 잠에서 깨, 아픔에서 깨어나, 회한에서 깨어나. 너한테 새로운 기회가 왔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상씨는 여러분한테. 이 기회라는 거는 동전의 기사. 동전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자본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총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왜 전쟁 자금 있잖아요. 전쟁 자금 같은 걸 갖고 오는 코인의 기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잡아야 돼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수호천사가 봤을 때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석양이 지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용감한 어린아이였다면 천진난만한 지금은 한번 실패도 겪어봤고 석양도 봐봤고 뭔가 자기 내면 안에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수호천사는 이렇게 밭을 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자본력을 가진 이런 황소 같은 5번분의 상대와 여러분이 만나면 찰떡궁합일다. 좋은 사업체를 일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뜬금없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식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랬는데 이 사람 보니까 왠지 소프트 아이스크림 흰색 있잖아요. 그거 먹고 싶다. 그거 이렇게 얼마 안 하는데 5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그거 먹으면서 같이 웃고 싶기도 하고 길을 걷고 싶기도 하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템 또 막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5번 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냥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물고 전시회 같은 거나 이제 인사동길 같은 거 걸으면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생각을 막 마구마구 솟구칠 것 같아요. 상대방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 분의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옆에 쌓아놓은 거 투자해줄게. 너를 도와줄게.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너를 왠지 믿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 이 사람은 왠지 5번 분한테 이 돈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우와, 우와, 우와 하는 돈인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양파 같은 느낌이에요. 언젠가 손질을 하고 요리를 하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무언가예요. 근데 자기 혼자 이거를 소진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5번 분이 나타났을 때 이걸로 되게 멋진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뭐 양파 튀김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걸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양파가 들어간 뭐 스무디라든지 뭔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순수 이 양파 더미를 줄 것 같아요, 5번 분한테. 왠지 5번 분의 상대방은 5번 분이 나의 이 양파들을 뭔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줄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해낼 것 같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양파 스무디는 둘째치고 양파를 뭐 엄청나게 갈아서 그걸로 뭐 냉면을 만들든 뭘 하든 뭔가 되게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만들 것 같아요. 쇼킹한. 5번부의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도 이제 5개의 기둥이 나타났잖아요. 윷놀이처럼 쫙 던지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몰라. 이 가지가 어떤 방향을 가리켜서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상황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업이 여러분한테 투자한 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거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순수하게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 역시 상황적으로 사업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양파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으로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고 여러분 역시 사업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뭔가 투자금을 받고 할지 어떻게 갈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만나게 되고 올디널리네스 일상적인 거거든요. 일상적인 평범함을 위해서 운명적인 논에서는 여러분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5번 분과 5번 분의 상대방이. 왜냐하면 되게 웃긴 게 이게 일상에서 하나하나 선을 이루자라는 의미거든요. 이 카드가. 일상에서 이 사람이 그동안 너무 바쁘게 밭을 갈고 경비를 쓰고 돈을 모으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이제 꽃도 딸 수 있고 좀 편하게 일상에서의 무언가를 느낄 것 같아요. 평범함 속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느낄 것 같아요. 5번 분의 상대방은 늘 바쁘게 밭을 매는 황소처럼 일하고 전령처럼 일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상에서 쉰다, 휴식 자체가 시덥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5번 분을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서 5번 분은 뭐라 해야 될까, 창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냥 전체만 봐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요. 아이스크림 먹고 가면서 아, 이 양파로 아이스크림 만들어야겠다. 아, 이 양파를 얼려볼까? 매운기가 빠져나가게? 갈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르게, 남들과 다르게 접근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5번 분의 상대방은 5번 분을 만남으로써 아, 시덥지 않은 얘기다. 나에게 휴식이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5번 분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아, 꽃이 저렇게 예쁘구나. 향기가 좋네. 자연은 아름답네. 사계절은 이렇구나. 그러면서 뭔가 조금 다른 마음일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 과일 따고 막 논밭 메고 이런 거에 정신이 없었다면 5번 분을 만난 다음에는 막 꽃다발도 만들고 꽃도 따고 꽃 냄새도 맡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게 돈의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가치관이 5번 분을 만나면서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5번 분의 상대방은 운명론적으로 한 차례 더 성숙된 인간이 돼요. 그래서 5번 분의 상대방은 은연중에 5번 분을 만나서 자기가 성숙되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아, 5번호는 진짜 운도 좋다. 좋은 타이밍에 뭐 이렇게 자본가도 만나고 투자자도 만나고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신의 입장이나 운명론적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만났어야만 했고, 그리고 5번 분의 상대방은 5번 분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사업에 필요했던 방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도 한 차례 더 성찰하고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필요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운명에서 그렇게 느껴져요. 아,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 사랑해요.